2025년은 5월 11일 일요일 아침 한 10시쯤 됐고요. 서울 시간은 같은 날 일요일 밤 한 12시 좀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ETF나 우리가 뮤추얼 펀드를 고를 때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중에 또 따져봐야 될 게 장기 실적 뿐만이 아니라 비용, 관리비를 또 뜯어가죠. 아싸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자산의 사이즈. 자산의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면은 볼륨이 커야지만 비드 애스크 스프레드 차가 적거든요. 그리고 또 턴오버, 얼마나 자주 리밸런싱을 해주냐. 그러니까 요즘 또 뭐 AI 시대가 됐으니까 한 몇 년 전부터 AI 뭐 방법을 써가지고 ETF를 출시하면은 얘들이 뭐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S&P 500이나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100 지수 따라가는 ETF보다 더 이게 뭐 그런 성과가 좋다, 뭐 이렇게 선전을 해와서 뭐 AI, 제가 뭐 말을 좀 세게 했지만 AI 파리 ETF 뮤추얼 펀드들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많은데, 사실 뭐 고비용 저효율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에셋 사이즈도 많이 작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전통적인 ETF나 전통적인 뮤추얼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성과가 더 좋다. 그게 제 주장의 요지고, 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한국의 큐라프트라는 그런 뭐 한 5, 6년 전부터 센세이션이었다 그러던데, AI 비법을 동원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ETF 출시를 했다. 그래서 이게 다 성과가 좋다. 뭐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지 제가 직접 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참고로 이 회사에 아무 감정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한두 달에 걸치면 생길 수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이런 AI 뭐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더니 성과가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ETF가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 실제로 성과가 좋지가 않다. 오히려 비용만 비싸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산 사이즈가 아셋 언더 매니지먼트 AUM이 너무 작기 때문에 트레이딩 볼륨도 작고, 그래서 비드에스크 스프레드가 더 큰데 또 리밸런싱을 더 자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 투자했을 때 성과가 더 안 좋다. 그게 제 요지입니다. 그 사례를 좀 자세하게 이따 설명을 해볼게요. 큐라프트라는 여기 한국 회사예요. 미국에도 뭐 지점도 있고 하던데, 요 회사가 뭐 AI 기법을 써서 만든 ETF다. A맘하고 큐라프트 두 개가 있는데, 큐라프트 AI Enhanced US Large Cap ETF고, A맘은 큐라프트 AI Enhanced US Large Cap Momentum ETF예요. 그래서 요 ETF들이 1919년 5월 22일 날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까지 약 한 6년 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QQQ라는 ETF 있죠. 인베스코라는 회사에서 만든 ETF인데, 요거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ETF고, 만약에 2019년 5월 22일 날 여러분이 1달러를 샀다 그러면은 QQQ가 현재 2.8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SPYG라고 그 스파이더 시리즈인데, 얘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거지만 S&P 500 지수를 약간 모디파이 해가지고 테크 주식, 그로스 스탁의 비중이 좀 더 큰 거예요. 그 전통적인 S&P 500 지수보다. 하지만 같은 S&P 500 지수의 그 500개 회사들을 이제 비중만 바꿔가지고 출시한 그런 ETF고, 얘는 1불이 2.36불이 돼 있고, 큐래프트는 2.25불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사는 관리비가 아주 저렴한 S&P 500을 따라가는 뱅가드의 VO하고 스파이더 SPY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2.18불, 2.17불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맘은 1불이 2.13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과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면은 한번 관리비를 볼게요. 큐라프트라는 것은 배당을 0.5%를 주네요. 이거 야후파이낸스에서 제가 본 건데, 그리고 엑스펜스 레이쇼가 0.75%예요. 그러니까 1년에 0.75%씩 관리비를 띄어가는 거죠. 큐라프트는 배당이 0.55%다. 그러면은 A맘은 이것도 똑같이 0.75% 관리비로 띄어가고, 배당은 0%네요. 일단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그리고 SPYG는 0.04%예요. 관리비가 훨씬 싸죠. 1년에 0.04% 띄어가고 배당은 0.66% 주고. QQQ 얘는 배당이 0.63%인데 요 야후파이낸스의 기록에 따르면 관리비가 0.2%. 그러니까 큐라프트하고 A맘은 0.75%를 띄어가고
QQQ는 0.2%를 관리부로 뛰어가고 SPY는 0.04%를 관리부로 뛰어가고 하지만은 여기 성과를 보면은 QQQ하고 SPYG가 큐라프트나 A만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죠. 한 6년 동안의 성과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QQQ는 넷 아셋이 거의 300빌리언 달러니까 420조 되는 거죠. 420조 원 되는 거고 관리 자산이. 그러니까 볼륨이 뭐 2684만 5천 굉장히 큰 거죠.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뭐 이 정도 487.65가 비드고 에스크 비드 프라이스는 사겠다는 가격이고 에스크 프라이스는 팔겠다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트레이딩 볼륨이 크고 자산 사이즈가 클수록 관리 자산 사이즈가 클수록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훨씬 더 작겠죠. 자 그러면은 SPYG는 관리 자산이 31.35빌리언 달러니까 한 2조 되는 거죠. 한 42조 원 되고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뭐 83.65, 84.24 이쯤 된다. A맘은 관리자산이 2,670만 불이니까 뭐 한 300 한 1, 20억 되는 거죠. 조가 아니라 억. 그리고 비드 프라이스가 36인데 에스크 프라이스가 44예요. 그러니까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상당히 큰 거죠. 큐라프트는 관리자산이 12.74 밀리언 달러니까 뭐 한 150억, 150조가 아니라 150억 정도 되고 비드 프라이스가 48, 에스크 프라이스가 77이다. 물론 이게 뭐 실제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겠지만 일단 야후 파이낸스 상으로는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 볼륨이 904밖에 안 돼요. 볼륨이 904. A맘은 볼륨이 4500. 하지만 SPYG는 볼륨이 140만. 그리고 QQ는 볼륨이 2700만 되죠. 그러니까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훨씬 작은 거죠. 거기다가 턴오버가 큐라프트는 A맘은 턴오버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리밸런싱하는 그 빈도수가 SPYG나 QQQ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정도 차이가 더 많습니다. 어떤 기록에 따르면 가령 여기 보면은 프로파일에 보면은 SPYG의 턴오버가 32%죠. 큐라프트의 턴오버는 317%예요. 한 10배 더 큰 거죠. A맘은 턴오버가 어떠냐? A맘은 턴오버가 449%.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더 리밸런싱하는 빈도수가 QQQ가 예를 들어서 8%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심한 경우는 뭐 50배 이상 더 자주 리밸런싱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 많이 더 차이가 훨씬 큰데 왜냐면 자산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리밸런싱하는 프리퀀시가 더 자주 한다. 그러면은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비싸고 0.75% 대비 0.04%, QQ는 0.2%. 거기다가 자산 사이즈가 뭐 몇백 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 차가 많이 나는데 거기서 또 추가로 또 이렇게 턴오버가 더 높다는 얘기는 더 자주 사고 팔고 하다 보면은 훨씬 더 그 수수료를 더 많이 깎이는 거죠. 그게 다 이제 갉아먹는 거죠. 회사의 그 ETF의 롱텀 퍼포먼스를. 그런 게 그러니까 다 이런 롱텀 퍼포먼스 차이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QQQ가 1불이 2.8불이 돼 있다면 6년 동안에 SPYG는 2.36불이 돼 있고 큐라프트는 2.25불이 돼 있고 여기서 추가로 또 비용을 또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뭐 변동성은 어떠냐? 변동성을 보니까 QQQ는 변동성이 6년간 데이터 가지고 해보니까 1년 변동성이 20한4% 되는 거고 A맘이 QQQ보다 약간 작네요. 20한4%. SPYG가 20한 2, 3% 되고 큐라프트가 한 20%쯤 되고 SPYVO가 한 10한 8, 9% 되는 거죠. QQQ가 변동성은 좀 크지만 그래도 아까 설명한 대로 자산 사이즈가 훨씬 크고 또 이 턴오버가 더 낮고 리밸런싱은 훨씬 더 적게 덜 자주 하는 거고 거기다가 당연히 비드 에스크 스프레드가 훨씬 작고 거기다가 관리비는 0.25%다. 하지만 A맘은 0.75%고 큐라프트는 0.75%였고 자산 사이즈가 QQQ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작은 뭐 AI 기법을 써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했더니 뭐 S&P 500 지수보다는 더 성과가 좋다 주장할 수 있지만 왜냐면은 요 큐라프트 여기에 테크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 S&P 500하고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S&P 500은 50개 회사를 10개 섹터에서 가중평균에서 만든 지수기 때문에 테크 비중이 더 크다 그러면은 SPYG나 QQQ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거죠. S&P 500하고 비교하는 거
건 맞지 않고, 왜냐면 큐라프트 아무래도 비중이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VO나 S&P5보다 테크 하이 성장 하이 그로스 그런 회사들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QQQ나 SPYG보다 자산 사이즈가 훨씬 작으면서 미드에스크 스프레드 훨씬 크면서 또 트레이딩 코스트가 훨씬 크고 자산 사이즈가 워낙 작으니까 거기다가 또 턴오버는 더 자주 하고, 그러니까 사고팔고 다 자주 하면서 오히려 수수료 더 깎이고 관리비는 0.75%로 SPYG 0.04% 그리고 QQQ 0.2%도 훨씬 크고, 그러니까 당연히 차라리 QQQ나 SPYG를 사는 것이 이렇게 막 팬시한 이름을 붙인 그런 ETF나 뮤추얼 펀드보다 장기 투자에는 더 좋다. 그러니까 뭐 이것과 한국의 뭐 큐라프트 관련된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뭐 이런 뭐 AI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덱스를 만들어서 ETF 뮤추얼 펀드 출시했는데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단 몇 달 뭐 1년치, 2년치 기록만 딱 비교해 가지고 S&P 500보다 성과가 좋다. 이렇게 선전을 하는, 광고하는 그런 뭐 아셋 매니저들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벤치마크 대상이 잘못됐다. S&P 500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나스닥 뭐 100이든 다른 나스닥 지수랑 비교를 하지 않는 거고, 또 나스닥 100이나 S&P 500이라 하더라도 테크 비중이 큰 SPYG, 같은 S&P 500 회사지만 테크 비중이 큰 SPYG보다도 성과가 못 미친다. 거기다가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뭐 요즘 분위기에 따라가는 팬시한 이름을 붙인 그런 ETF나 뮤추얼 펀드를 사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기존에 검증된, 그리고 관리 자산이 충분히 큰, 최소한 뭐 몇십 조 몇백 조 돼야죠. 그런 ETF나 뮤추얼 펀드를 사는 것이 장기 투자에 성과가 좋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미국 주식, 특히 포트폴리오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사이트가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